안녕하세요 보라매님들, 이번 주 무기 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는 우크라이나의 성자로 등극한 FGM-148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본격 소개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블린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차를 파괴하는 데 혁혁한 전공을 올리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미국이 유선 유도 방식인 M47 드래곤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1989년 개발해 1996년부터 실전 배치했는데요.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 제작하고 있습니다. 발사관의 길이는 약 1.2m, 지름 14.2cm, 무게 15.5kg으로 2명의 병사가 휴대하거나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로 차량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65m에서 최대 4km 범위에서 최대 속도 마하 1.8의 속도로 날아가 탄두가 직렬로 배치되어 있는 텐덤형 탄두를 이용해서 균질 아변 장갑 기준 600에서 800mm를 관통해 적전차를 파괴합니다. 기존 대전차 미사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와이어로 유도하는 방식이 아닌 발사 후 망각, 즉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M47 드래곤 미사일은 발사한 뒤 발사관과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를 이용해서 표적을 맞출 때까지 사수가 유도를 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과 화형으로 위치가 노출되면서 사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제블린은 미사일이 발사된 뒤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적전차를 파괴하기 때문에 사수의 생존성을 보장하기에 보다 유리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방식도 소프트 런치 방식으로 발사 버튼을 누르면 1차 추진체가 발사관에서 4m 정도 미사일을 날린 다음에 그 자리에서 2차 추진을 일으켜서 시속 560km의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역시 후폭풍 등으로 인한 아군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사수 뒤에 5m 정도의 공간만 확보된다면 실내에서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전차를 타격할 때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어택, 즉 직격 방식으로 쏠 수 있고 탑 어택 방식으로 미사일을 쏘면 최대 160m까지 상승했다가 30~40도 각도로 비교적 취약한 전차의 윗부분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긴 사거리와 상당한 관통력, 생존성을 높이는 각종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지금은 15.5kg까지 무게가 줄었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는 제블린의 무게가 22.3kg으로 휴대용이라기에는 제법 무거운 무기였습니다. 또 장비를 작동하고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준기를 냉각하는 데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입니다. 조준기와 발사관, 미사일 등 한 세트에 3억 원 정도고 미사일 한 발에 1억 원에 가깝습니다. 물론 수십억 원 하는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면 1억 원 정도야 투자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정규군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비정규군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블린은 지금까지 45,000발 정도 생산됐고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집중 지원되면서 비싼 몸값 한다는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에 힘입어 로키드 마틴은 지난 2022년에는 연간 생산량을 2,400개까지 늘렸고 2026년 말까지 연간 3,960개의 제블린을 생산하기 위해 미 육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제블린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북마케도니아 등 유럽 시장 확대와 호주 추가 수출 등 인도태평양 지역, 또 요르단과 오만, UAE,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고객이 계속 제블린을 찾고 있고 2050년까지 미국 무기고에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키드 마틴의 이런 자신감과 다르게 제가 생각하는 제블린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제블린보다 20년 뒤에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 현궁 때문입니다. 현궁의 사거리가 2.5km로 제블린에 비해 좀 짧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능력은 같고 균질 아변 장갑 관통력은 현궁이 900mm로 오히려 우수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제블린에 비하면 3분의 1 가격인 1억 원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현궁의 위력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조만간 제블린의 자리를 현궁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이 능동방어체계, 즉 APS의 진화와 드론에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제블린은 이미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무기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쟁이 대부분 탈레반 등 테러 세력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안 맞았던 거죠. 다행스럽게 러시아가 APS를 장착하지 않은 구형 전차들만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제블린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APS는 미사일이 접근하면 탐지에서 요격까지 0.6초 안에 자동으로 발사돼 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2 흑표를 위해 독자 개발한 KAPS를 개발했죠. 하지만 보병과 같이 이동하며 전투를 하는 전술을 구사할 때는 APS의 폭발력 때문에 오히려 아군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 본격적으로 장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경쟁 상대는 드론입니다. 수백 수천만 원짜리 드론으로 자폭을 하거나 폭탄을 떨어뜨려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창과 방패의 대결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대전차 미사일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